근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중에 50%가 넘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비트는요, 생각보다 돌파를 자주 그리고 강하게 해주지 않아요. 가격이 추세를 돌리고 나서 을 터치하러 올 때, 이때 타점을 잡아보는 겁니다. 차돌님, 저는 항상 저점을 잡고 싶어서 기다려보면 꼭 올라가고, 아 늦었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면 꼭 물려요. 비트코인 매매할 때 진입 타점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비트코인 타점을 보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이걸 설명하고 앉아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중에 50%가 넘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감으로 남이 말하는 거 사서 물리고 그러는 사람이 유튜브 보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얘기 다 배제하고 설명을 해볼까 해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실제로 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고, 매매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떤 코인이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결국 어디에서 샀고 어디에서 팔았냐 이거거든요. 그치만 이제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점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게 제가 말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러면 기준 하나를 잡을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을 켜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에서 365일선을 띄울 거고, 세팅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었죠. 지표에 들어가서 자, EMA 리본, 이 보조지표를 사용할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 끄고 장기 이평선 하나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장기 추세선이라고 보면 돼요. 가격이 이 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거 하나로 시장 분위기가 파악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선 위에 있으면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이 선 아래에 내려가 있으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과거 차트에서 예시를 볼게요. 365일선을 돌파했다고 바로 따라 타는 게 아니에요. 비트는요, 생각보다 돌파를 자주 그리고 강하게 해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날들이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주고 나서 추세가 확인되고 안착해주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거예요. 보시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365일선까지 눌려주는 구간들이 나오죠. 이렇게 가격이 추세를 돌리고 나서 365일선을 터치하러 올 때, 이때 타점을 잡아보는 겁니다. 추세는 살아있지만 차트는 잠깐 식는 자리, 이런 자리가 손절도 짧게 잡을 수 있고 깔끔해요. 그러면 이제 매도 타점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 질문은 일단 깔고 가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역추세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아요. 짧게 수익을 내고 끊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매도 타점, 숏 타점은 1시간 봉 기준으로 365일선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공간이 생기는 자리부터 슬슬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니까 위에서 수렴을 하는 모양을 그리면 슈팅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짧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 특성상 강한 돌파, 하루에 뭐 한 번에 뭐 10% 올리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생기는 자리에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추세가 계속 이어나가면서 올리던지, 두 번째는 다시 장기 이평선으로 차트가 붙일 건지. 정말 강한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다시 차트가 장기 이평선 쪽으로 붙이러 옵니다. 과거 차트에서도 계속 그래왔죠. 결국 붙이러 와요. 장기 이평선 중심으로. 그래서 365일선 위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구간부터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과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팁은, 보통 비트가 전고점을 살짝 돌파해주고 나서 빠지거든요. 그런 패턴이 자주 나와요, 평소에. 그래서 이격이 벌어져 있고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해당 윗꼬리를 손절로 잡고 숏을 트라이하면 생각보다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짧은 숏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 이건 이제 다 이해되셨죠? 대신에 추세 자체가 상승인 점은 잊지 마시고 손익비가 좋으니까 트라이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롱타점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숏타점은 어디가 될 수 있다? 공간감이 발생한 곳에서, 자, 여기 이제 이런 구간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선 위에 있었다는 게 전제였죠. 근데 이 365일선 4시간 봉을 보시면 365일선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제 이 구간부터는 하락 추세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준을 모르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격이 365일선 위로 올라가려다가 못 뚫는 걸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보세요. 결국에
이 구간을 뚫지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보세요. 결국에 이렇게 더 떨어질 거니까. 비트가 돌파하는 것처럼 움직이다가 결국 이 장기 이평선 저항을 못 넘는 자리,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잡는 타점이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선 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롱이 추세니까 롱이 우세하고 이 선 아래로 차트가 내려오면 뭐가 우세하다? 숏이 우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하나만 맞춰서 해도 반대로 들어가서 청산당하고 손절 크게 치는 일은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고 나서 밑으로 돌파가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전 이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평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이격이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장기 평선 자체가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아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지금 10%가 넘어요. 다 무빙이.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폭 가지고는 이평선이 크게 안 움직인다. 보통은 이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통은 차트가 이렇게 붙이러 와요. 위든 아래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차트 변동폭 자체가 평소 움직임이 아닌 만큼 움직여버리면 장기 이평선 자체가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차트를 보고 있는 구간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었으니까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숏 타점을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애매하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미 평소의 움직임이 아닌 폭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기 이평선 자체가 끌어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차트랑 이평선이랑 붙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지금 자리는 차라리 반등, 역추세, 가성비 타점을 잡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가격을 크게 내리면서 가격을 여기 붙여버렸으니까 위로 한번 통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격이 평소 수준인지 아니면 평소에 나오지 않는 이격인지 이걸 구분하면 같은 이격이 발생해도 대응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번 비트 좋은 타점 잡는 강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내용이 복잡한가요? 여러 가지 지표를 켜야 되나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번 영상은 한 10번 정도 꼭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 중요한 건 화려한 기법이 아니에요. 매수는 기술보다 자리, 타점입니다. 손절이 짧게 잡히는 자리, 손익비가 명확한 자리, 그런 자리만 찾아서 노려도 승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100번 중에 100번을 다 이기려고 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100번 다 이길 수 없겠죠. 반면에 좋은 자리를 기다리고 인내해서 4-5번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매매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못 잡게 되면 물린 채로 언제 올지 모르는 불장만 기다려야 되는데 추세를 잘 보는 눈이 생기면요, 어떤 시장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트레이딩인 거죠. 저 또한 지금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용하면 수익률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수익은 손절, 원칙, 그게 필수라는 점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 꼭 여러 번 돌려보세요. 꼭.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더 핵심적인 내용은 팬딩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오픈해두었습니다. 팬딩에서 차돌 넥스트 웨이브 검색하시고 상단 필독 포스트에 무료 강의 모아보기를 고정해놨는데요. 거기에 제 6년차 트레이딩 노하우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매매 방향을 못 잡겠고 어떻게도 수익이 잘 안 난다, 실전 승률을 확 올리고 싶은 분들은 꼭 들어가서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담았습니다. 앞으로 매매에 도움되는 내용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팔로우 해두시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